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스페인의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그의 1차 항해부터 4차 항해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왕들을 만난 후에 콜럼버스는 세비야로 돌아와서 우엘바라는 도시를 오가면서 항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콜럼버스와 함께 대서양으로 나가려는 선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선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죄수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492년 3월에 약 10년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2일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선원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이었고요. 간신히 그들을 달랜 콜럼버스는 마침내 1492년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의 한 섬이었던 구아나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발견한 곳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93년 3월 신대륙을 향해 떠난 지 1년 만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의 특산물과 원주민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가톨릭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콜럼버스의 첫 번째 항해였고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왕들은 콜럼버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황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콜럼버스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항해 때 이제 선원들을 구하기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수들을 동원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상황이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제 선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몰려들게 되죠.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1493년 9월 콜럼버스의 항해 여정은 17척의 배와 1200명의 대선단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1차 항해 때 고작 3척의 배를 이끌고 갔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엘도라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기대만큼 많은 황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콜럼버스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신대륙에서 아주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리고 선원들이 기대했던 것은 모두 다 황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만큼 황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에게 황금 할당량을 주고 강제로 금을 채굴하는 데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량을 이제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의 손발을 자르기도 했고요. 사냥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 되게 잔인했죠.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콜럼버스는 갈수록 황금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처럼 잔혹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금도 찾지 못하고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소식이 스페인 궁정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94년 이 가톨릭 왕들은 콜럼버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롭게 스스로 신대륙의 부왕의 지위에서 이제 퇴진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좀 편하게 지내시지요 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이 콜럼버스는 왕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왕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더 독하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집은요, 가톨릭 왕들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데 불과했습니다. 1496년 6월에 스페인으로 돌아온 콜럼버스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후인 1498년 5월 콜럼버스의 3차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6척의 배로 말이죠. 신대륙 어딘가에 황금이 잠자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콜럼버스는요, 새로운 땅을 찾아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아주 능력이 많았었는데 지배자로서 다스리는 능력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500년에 그는 이스파니올라 섬에서 지냈는데 통치를 엉망으로 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콜럼버스는 쇠사슬에 묶여서요, 본국으로, 즉 스페인으로 송환되게 되죠. 가톨릭 왕들은 새로운 식민지를 안겨준 이 콜럼버스의 공을 생각해서 그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처벌을 끝내고요, 이제 은퇴하여서 편안하게 살 것을 또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란 게 무언가에 꽂히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콜럼버스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꽂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황금에 꽂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항해 모두 황금을 얻는 데 실패했던 이 콜럼버스는 가톨릭 왕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차 항해를 또 떠나게 됩니다. 참 끈질기죠. 4척의 캐러벨선으로 출발해서 지금의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의 해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었던 황금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황금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1504년 11월 26일 그를 지원해 주었던 이사벨 여왕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콜럼버스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사벨 여왕이 죽자 이 콜럼버스의 궁정 내 위치는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산타페 조약에 명시된 대로 신대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탄원서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벨 여왕의 남편이었던 페르난도 2세는 콜럼버스가 부왕의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결국 그가 원하던 것들을 얻지 못한 채 1506년 5월 19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스페인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시신을 신대륙에 묻어라. 내가 다시는 이곳 스페인의 땅에 발을 밟지 않게 하라. 이 후손들은요, 그의 시신을 신대륙으로 옮기기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야돌릿이라는 곳에 이 시신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콜럼버스의 아들이 이 세비야의 까르투카 수도원으로 이 시신을 이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한참 후죠. 1542년이 되어서야 콜럼버스의 유해를 그의 유언에 따라서 신대륙의 도미니카 공화국인 산토 도밍고에 가져와서 묻게 됩니다. 하지만 산토 도밍고가 1795년 프랑스로 지배권이 넘어가면서 그의 유해는 다시 쿠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가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유해를 세비야 대성당 안에 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페인에 오셔서 세비야에 가시게 되면 콜럼버스의 무덤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 세비야 대성당에 가시면 스페인의 4대 왕국의 왕들이 관을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콜럼버스의 유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비야에 가시면 꼭 세비야 대성당에 있는 콜럼버스 관을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에게 황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약 그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아주 존경받는 탐험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도에도 없는 곳을 찾아서 대양을 몇 달씩이나 항해하는 것은 그때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바닷길을 열고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지만요. 결국 뭐죠? 황금에 대한 애착이 그의 이름을 먹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572년에 지롤라모가 쓴 새로운 세계의 역사라는 책에는 유명한 콜럼버스의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네가 한 것은 별것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콜럼버스가 달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비웃는 귀족들에게 달걀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죠. 한 명씩 달걀을 이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달걀을 이제 달라고 하더니 끝부분을 깨뜨려서 달걀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을 하겠죠. 달걀을 깨뜨려서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처음 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자가 꾸며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콜럼버스가 계획하고 시도했던 4번의 항해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 덕분에 신대륙으로 가는 안전한 항로가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에는요, 콜럼버스의 공이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신대륙에서 가져온 황금들은요, 그때 당시 영토를 지키고 또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의 손자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의 왕이었던 카를 대제가 수많은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신대륙에서 가져온 황금들과 스페인 사람들의 세금 덕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콜럼버스의 1차 항해부터 4차 항해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슬람으로부터 국토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사벨 여왕의 콜럼버스 지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역사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페인을 여행하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리고 동시에 스페인의 왕이었던 카를 대제와 그리고 카를 대제 어머니가 미치광이 후아나라고 합니다. 미치광이 후아나와 카를 대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